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하자고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이제 뭐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냥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나한테 이혼하자고 소장을 내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제 뭐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뭐 심각하게는 뭐 두 집 살림까지 하다가 애까지 낳아가지고 왔어요. 그래놓고 조강지처에게는 이혼하자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 가정이 파탄됐다 그러면 뭐 여성도 이제 직업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되고 한다 그러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이혼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혼하고 재산 분할만 제대로 받게 되면 나는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뭐 전업주부라든가 그렇게 되면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경제적 수준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백번양보해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시켜주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저것들 가서 바람피고 이제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혼해주면 자기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이혼을 하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기 싫은 경우.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남자는 잘 가정을 지키고 충실하게 살았는데 여성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자고 했고 합의가 안 되니까 소송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이혼 소송이 소장을 받았을 때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혼 소장 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찾으셔야 되죠. 이제 저희 회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이제 그 소장에 써지는 그 이혼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 이제 가족법에는 이혼 사유가 6개로 정해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이제 뭐 폭행을 당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나의 직계 존속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일정 기간 인속 이제 실종돼서 이제 사람이 이제 행방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6개 사유가 안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혼 사건에 있어서 유책주의입니다. 유책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소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 이혼에 있어서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만 있는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하기 싫을 때는 상대방이 요구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무책 배우자, 내가 유책 배우자고 소장을 보낸 상대방이 무책 배우자라는 걸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낸 소장에 보면은 내가 유책인지 아닌지 쭉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민법상으로 6가지 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1번부터 5번까지 사유는 상관이 없고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뭐 1년 동안 뭐 실종사가 되는지, 뭐 시어머니에게 얼마 때렸는지, 시부모니 때렸는지 이런 건 사실 크게 많지는 않고 이 사유도 좁혀지게 되는데, 명백하게 상대방이 불륜을 했거나 뭐 상대방이 나를 폭행을 했거나 나의 직계 존속을 폭행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볼 것도 없죠. 이제 그럼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면서 이제 이혼 기각시키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뭐 10년 살았다 그러면 예전부터 다 나와요.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뭐 이제 시댁 뭐가 있었는데 나랑 싸가 괜히 삐져가지고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5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뭐 우리 생활 수준에서는 보통 3, 400 쓰고 저축이 100, 200 돼야 되는데 10년 동안 저축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뭐 이 여자가 이제 뭐 언제쯤 이제 뭐 새벽 1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왔다.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하고 그 남자와 통화를 새벽마다 이제 몇십 번씩 했다. 통화 내용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얼핏 보면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갔다는 거는 얘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든가 우리 친척이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창들과 얘기하는 거였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 일 때문에 이제 급하게 야근을 하면서 했다든가 이런 거 사유로 방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유책 배우자가 돼가지고 이혼이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내가 이혼하기 싫어도 저쪽에서 하도 이제 정말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도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다만 위자료도 받고 내가 이제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하면 반소를 해야죠. 오히려 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제 본소 이혼과 반소 이혼이 이제 협의되니까 이혼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 정도 양육권까지 간다 그러면 그런 게 자칫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소장을 받으시면 뭐 어설프게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뭐 블로그 찾아보시고 법의 주위에 법을 잘 안다는 할아버지 물어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전문 변호사에게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